네, 이어서 단일 대립 유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단일 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은 둘 다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하죠.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자가 얘를 조절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라지와 스몰 이런 식으로 우성과 열성 이렇게밖에 없는 경우엔 단일 대립 유전이 되죠. 여기 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성 형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열성 형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성 형질이 많다고 해서 나는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그냥 말만 우성 열성이지 실제적으로는 잡종에서 표현되는 그런 형질이기 때문에 뭐 내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되는 것들 한번 해서 우성형질, 열성형질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어서 남녀한테서 동일한 확률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녀한테 공통에 존재하죠. 상염색체는. 그래서 확률이 동일하게 이런 형질이 발생을 합니다. 보조개가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같은 퍼센티지로 이 형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성염색체의 연관 유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혐알기 가능 여자와 뭐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색칠된 거는 불가능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거는 이렇게 회색깔로 나타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하트 먼저 볼게요. 대립 형질 중에서 우성과 열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갑툭튀하는 애들은 다 열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형질을 가진 부모한테서 똑같은 형질, 여기에서는 지금 부모님 중에서 같은 형질을 갖는 게 요 아빠와 엄마가 있죠. 그죠? 같은 형질을 갖는 부모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의 자식이 태어났다. 이렇게 갑툭튀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열성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숨어 있었던 거죠. 여기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밑에 있었던 것인데 얘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얘는 열성이 됩니다. 그럼 부모는 우성 표현형, 자손은 열성 표현형. 선생님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만약에요.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 우성이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열성 둘 다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스스 이렇게 해서 열성밖에 못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열성이 되고요. 나머지가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혐알기 가능한 것은 우성이고 불가능한 것은 열성 형질입니다. 이걸 안 상태에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혐알기라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이제 써주시면 되냐면 여기부터 이제 찾아보시죠. 어떤 거를 이제 찾아볼 거냐면 스스 요것들 먼저 볼게요. 왜냐면 열성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순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먼저 써줍니다. 스스, 얘 스스 써주시고요. 나머지 R을 먼저 써줄게요. 대문자 R만 먼저 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조합해 나가시면 되죠. 자, 이 철수가 스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스, 여기도 스.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가 스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자식들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고모와 삼촌도 둘 다 스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할아버지와 영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 알 수가 없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위아래를 살펴봤을 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언더바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라땡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 있어요? 네, 2명이죠. 할아버지와 영희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네, 요 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복대립 유전입니다. 자,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게 ABO식 혈액형이죠. 자, 여러분 근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할지라도 얘는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한 쌍만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ABO식 혈액형에서 선생님이 AB형이라고 했으면 AB만 갖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A형인 아빠와 B형인 엄마 사이에서 O형인 딸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 쌍이 한 쌍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O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A형이니까 A를 갖고요. B형이니까 B형을 갖는데요. 이 O형이라고 하는 딸은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았겠죠? 그래서 AO, BO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아들의 혈액형은 뭘까요? 아들의 혈액형. 아들의 혈액형 AB형? 네,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다 가능합니다. AB 가능하고요. AO 가능하고 BO 가능하고 OO 가능합니다. 아, AO형과 BO형이 결혼하면요. 4가지 혈액형을 다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도 가능하지만 모든 혈액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각각 A오형과 B오형인 경우에는 자식이 모든 혈액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 4가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4인 가족에서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고3 문제도 풀어줬지만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4명이 있을 때 이 가족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2가지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첫 번째는 엄마와 아빠가 A오형과 B오형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혈액형의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모든 혈액형 중에서 A형과 B형은 제외해야 되니까 AB형과 O형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는 첫 번째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에는 AB형과 O형이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왜냐면 A형과 O형을 낳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나온다면 이 2가지 가정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얘는 기억을 해주세요. 예, 꼭 써주세요. 자, 그러면 요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립유전자 간에 우열관계가 없어서 유전자형이 AB일 때 두 대립 유전자가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중간 유전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중간 유전은 A와 B가 있어요. 그럼 A와 B의 중간적인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 빨간색 꽃과 흰 꽃이 교배를 했을 때 중간 유전의 경우에는 우열이 없어서 분홍 색깔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공동우성은 뭐냐면요. A랑 B랑 있으면 원래는 A, B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그런데 둘 다 우성인 거예요. 그게 공동우성입니다. 요게 그래서 A, B일 때 둘 다 A, B가 다 나오는 거. 이게 공동우성이고요. 이거는요. 요 앞쪽에 제가 꽃 그림 그려놓은 그 표에 보시면 중간 유전과 공동우성을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열관계를 한번 볼까요? 복대립 유전에서는 우열관계가 A와 B는 공동우성이고요. 그리고 O형에 대해서는 우성입니다. 자, 요걸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O형은 열성인 거죠. 왜냐면 A와 O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죠. A형으로 이렇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2번 다인자 유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뭐에 대한 2번이냐면 요 위에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2번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하나의 형질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들이 많이 나와요. 피부색이나 키 같은 거. 얘네들은 다인자 유전인데요.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굉장히 여러 쌍의 유전자가 키라고 하는 하나의 형질의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표현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변이를 띠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얘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 따르거든요. 네, 어렵죠? 알지 모를지 몰라서 일단은 여기는 설명을 보류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제 배우셨을 때 이 부분 통계 부분을 배우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피부색과 키는 여러 가지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